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농장의 대표님 잠깐 그 인사 말씀도 듣고 오늘 이렇게 농장을 개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인사 끝나고 우리 큰 박수로 그 인사를 단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장님 대표님 전에 우리가 교육한 날짜가 얼마 안 됐죠? 여기에. 예, 그래 지금 여기 조금 된 그 소감도 듣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우중에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양금발농법을 이제 갓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요소를 2번 넣었을 때입니다. 여러 가가 있죠. 예, 2번 넣었을 때인데 지금은 요소를 8포씩 6분 넣었습니다. 저 얼굴을 보고 있어. 저 얼굴. 예. 8분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정상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뭐 지금 얼어진 거 매로 뭉디병 같은 거 얼굴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뭐 다 피졌습니다. 예. 피졌고 지금 빨간 심줄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가 뭐 어떤 사람들은 겁을 내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큰일 난다 하던데 뭐지 어떤데 뭐 개사도 나는 이것 때문에 막 사방 조치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막 전부 하나같이 다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사방 뛰댕기도 아무도 이거를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방을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 하는데 가서 뭐 이야기 해보면 동해 받았다 하고 이건 동해는 약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금발농법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돼가지고 딱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딱 우리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딱 맞아 떨리더라고요. 아차 이기다. 그래가지고 나는 확신을 하고 막 이거를 요 임사장도 오랫동안 이거 한금발농법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 일이 있고 그래서 난 첫째 뭐 임사장을 신뢰를 하고 믿고 이제 난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난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막 내가 생각했는 대로 100% 지금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소 그래 넣었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막 아이고 그거 막 완전히 막 폐업은 다 된다 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안 된다 합니다. 그래도 나는 확신을 하고 완전히 내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공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늘까지 비로 몇 포 줬습니까? 총 45포 45포야. 예. 그 지금 그 총 지금 여기 몇 평에 45포 줬습니까? 1350평 1345. 예, 1350평인데 예. 40한 몇대 포 들어갔습니다. 비로 많이 준 겁니까? 적게 준 겁니까? 우리가 더 봤을 때 많이 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적게 줬습니다. 적게 줬습니다. 이제 보이지? 지금 잎이 말리고 과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알이 적게 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먹었더라면 얼마를 더 먹어야 되느냐? 약 먹었다 할 때까지 집집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질 땅이면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진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비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여기까지 해준 거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로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게 낫겠지? 예, 예, 황금알농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재배되는 이 사이마스켓은 봉지가 주렁주렁 쌓여 있는데 지금 이걸 한번 보면 요 잎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 방울이 들어있다 소리는 잎은 노란 방울이 들어있다는 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났습니다. 햇볕에 가리 있잖아요. 이거는 햇볕에 노출이 안 되는데 일어나 있죠.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지금은 이 이파리 한 장을 따도 여기 있는 포도 두 송이 익혀요.
그런데 이 두 송인 같으면 전에 같으면 이게 겁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비료를 더 주면 키로가 더 늘어날 뿐이에요. 키로가 늘어나는데 뭘 겁어낼 거냐는 거죠. 포도가 지금 오늘 6월 30일 이게 가온하우스입니까? 불 뗐습니까? 불 뗐습니까? 안 뗀 그 무가 언제? 그럼 여기 수확 일정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겨울에 불 때 있죠. 겨울에 불 뗀 거야. 몇월 때부터 불 뗐습니까? 2월 20일부터 때. 2월 20일이야. 다음에 불 떼는 것 같으면 2월 20일에 불 뗄 것 같으면 1월 20일부터 물 뿌려주라 나무에. 한 달 전에. 그렇죠. 그래도 겨울에 얼음 잘 안 얼잖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을 뿌려갖고 나무를 땡땡 부풀리라. 몸이 배가 트이도록. 그래가지고 딱 덮는 순간 눈이 티 나빠야 돼. 동시에 티 나와야 된다. 동시에 안 티 나오면 굉장히 손실이다. 동시에 티 나오려면 전기에 피부에다 물을 많이 먹여야 돼. 그러면 가을에 전정을 언제 해야 되느냐? 단풍이 물이 조금 들면 20% 30% 단풍이 들면 잘라버려야 되냐? 전정을 20% 30% 단풍이 들 때 전정해라. 노지에 비가리면 7, 80% 단풍이 들 때 전정해라. 요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재배를 잘 하려면 포도가 농사를 잘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행정기관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행정기관이. 근데 우리의 정보를 좋은 걸 줘야 된다. 정보를. 가짜 정보를 주고 우리가 망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생물성이 나쁘더라. 그죠? 요소 안 주니 배가 고파서 안 되더라. 이런 걸 계속 알려드겠죠. 그 식물은 배가 고파서 안 된다, 요소를 안 주면 안 된다, 그런 게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 비료들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정량이 있으면 그 비료는 주지 마라. 왜 안 줘야 되느냐? 이거는 플러스 정극이 돼서 토양에 결합이 되어 있다. 물을 대도 안 없어지고 그냥 영원히 있다. 영원히. 그래서 한번 토양 검사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5년 동안에 동일할 수 있다. 5년 동안에. 그래서 제주도의 백합 농장에서는 4년 동안에 백합을 1년에 2번씩 심어도 요소만 주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청태가 끼인다. 인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치 않은 농자재를 사용하되면 국가가 못 살아져요.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없잖아요. 이 나라의 농토의 주인은 농업 재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토양을 오염시키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아들, 손자,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갖다가 무능하다고 욕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지 않으려면 과학적인 농사로 포도를 재배해야 된다. 요소 비료는 참 좋은 비료예요. 요소 비료 포도가 안 먹습니다. 형님 에어컨 좀 틀어. 포도는 요소 비료를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포도는 우리가 소화시키 준 질소를 먹고 미생물이 소화시키면 질소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바뀌어요. 그런데 인산은 인산, 가리는 가리, 칼슘은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거는 동일한 원소가 같은 양으로 식물 체내에 움직여요. 포도가 제일 많이 필요한 원소는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주재료는 질소. 질소의 주재료는 요소. 요소를 주면 땅에 주면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바뀔 때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 잘못 비료 지금 물 안 주면 가스 나오고 이파리 타 죽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관주로 비료를 주는데 관주로 비료 녹이 줄 때는 알알이 비료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 안 녹아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닐류소 그 조그마한 거 알이 부드러운 거 잘 녹는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바닥에 비닐이 안 깔렸다면
100평에 한 포 헤치고 쿨러 돌리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환기시키가 가스만 빼면 되고. 그죠? 블랙 사이파이가 열과 나오고 안 된다. 그거 다 뻥입니다. 걔가 배가 고파서 뜨거워서 뒤에서 그래요. 배가 고픈 놈이 왜 배가 고프냐? 포도나무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눈물을 찔찔 흘려요. 포도밭에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포도밭에 이파리 그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이슬 맺는 거.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던데. 그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비료를 줘갖고 잎이 두꺼워 갖고 눈물 안 흘려야 제일 좋은 거. 이도 저도 너무 배가 고파서 눈물 안 흘리는 그건 더 잘못된 거고. 그죠? 잎이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잎 속에 질소를 먹고 미생물이 포도나무 안 먹어요. 뿌리에 포도나무 위장은 뿌리에 있어요. 체외에 있고 식물은 위장이 체외에 있습니다. 동물의 위장은 배 안에 있죠. 이 안에. 우리는 위 안에서 이 안에서 소화액 분비와 씹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쩌면 있습니까? 작은 뿌리 실뿌리의 끝에 털에 소화액이 분비돼요. 소화액 속에서는 아주 강한 식초가 들어있어요. 그 식초가 녹이 난 그 비료 성분과 영양 성분을 누가 먹어요? 미생물이 먹어요. 근데 얘가 먹어야 될 거 우리가 미생물을 줬다. 미생물을 먹으면 얘는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요? 아가 뒤져. 그래서 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포도밭에 미생물은 해가 있더라. 뭘 먹었냐? 질소를 먹고 인산가리만 분해해놨고 그것들은 우리가 지도 많은데 그걸 분해 쪼개놨으니까 더 잎에 피해를 많이 주더라. 미생물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유전자 미생물. 요거 줘라 소리예요, 말아 소리예요. 알아서 결정하이소. 알아서 결정하이소. 저는 본대로 이야기하지 거짓을 여러분들한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작물들이 토양이 이제는 1960년도 이후로 물자가 늘어나서 축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료가 늘어나서 이제는 과다해서 오염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조아라고 갖다 준 퇴비는 오염 단계. 토양 분석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할 때 꼭 가수 종류로 분석하는 게 거의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고구마를 심어도 가수로 해야 되고 고추를 심어도 가수로 해야 되지. 이게 찐따가 나 있어요. 처방이 찐따가 나 있단 말이에요. 적정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적정 범위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적정 범위가 제일 작게 틀어진 게 가수더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토양을 채취할 때는 좋은데 중간 나쁜데 세 가지로 채취했으면 했지 이걸 섞으면 안 돼요. 개판 절대 섞지 마세요. 토양 채취하면 거덕을 걷어내비라. 그말 들으면 안 돼요. 딱 잘라내고 절벽으로 딱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딱 잘라가야 돼요. 한 군데로 가져가든지 두 군데로 가지든지 세 개로 가져가든지 그 양이 따로따로 분석해야 되지 하나로 분석하면 허당이다. 좋고 나쁘면 섞으면 안 된다. 왜? 여기는 토양에 있는 비료가 섞이질 않아요. 비료가 걸어가겠어요? 안 걸어갑니다. 플러스 증거기 때문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질소는 마이너스 증거기 돼서 걸어갑니다. 땅에 달라붙지 못해요. 마이너스 증거기 돼서. 그래서 유기물을 이렇게 하는데 유기물이 퇴비가 유기물을 맞으나 거기에 들어온 성분 때문에 잘못이 된다. 뭐냐? 거기에 소금, 가리, 인산 이것들이 도리어 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토양 분석에서 비료는 적정량만 사용해라. 그 성분이 있을 때 비료가 먹는 거는 지금 뭘로 줘요? 요소로 줘가 맞춰라.
전에 여기 왔을 때 이 시값 상당히 낮았죠? 0.5 정도였으면 몇치였습니까? 저때 이 시가 낮았죠? 지금은 수분 53.8%의 이 시는 2.0이 나와요. 제가 뭐라든가요? 2.0이라고 그랬죠. 최고로 잘 만들어 놨어요. 전에는 이 포도 가지가 빨간 게 있었죠. 요게 줄기가. 언제는 다 뽀얘졌죠. 힘줄도 빨간 게 어떻게 하얗게졌죠. 힘줄이 빨간 걸 뽀얗게 만들지 않으면 포도나무 일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씨 값은 복합 비료를 안 주고 가리를 안 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질소분에 의한 이씨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적정 범위가 있으면 질소 값으로 계절의 이씨를 맞춰라. 여기 앉아 계신 분 인산이 얼마가 정량하다가 아시는 분이시에요? 포도한테 물어봤는데 없죠? 포도가 가리가 얼마다 그냥 잘 모르죠? 그럼 농촌진흥청 데이터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1%가 있겠습니까? 문제죠. 과거에 조사했을 때와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우스나 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앞으로 새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농토의 주인이고 농업의 먹거리 생산은 1차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가의 요구할 자격이 있고 그 현실을 우리는 만들어놔야만이 우리 농촌의 농산물이 좋아집니다. 그래 국가 경쟁이 있고 우리는 삶의 질이 나아지겠죠. 작년에 저는 5, 6월 달부터 포도에 요소비를 안 줘가지고 수확 때 당도가 없어서 내수 시장에 돌았으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저는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실현을 다 못했거든요. 제가 능력도 부족하지만 전파력이 더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요소비로 주지 말았고 강의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겠죠. 우리 농장의 이 사장님이 요소 준다고 백방을 알아볼 때 전 다 요소 주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요소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은 놈을 주지 마라 해서 농사가 되겠어요? 망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요소 주지 마라 하는 거면 영양제 장사만 시키는 거지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영양제는 쓰지 마라 하는 사람은 무식한 놈. 영양제 쓰지 마라 하면 무식한 놈. 지금만 좋다 하는 도둑놈.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팔으면 그나마 조금 낫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칼슘 결핍 하는 놈 다 무식한 놈. 포도가 그 축과현상 되면 칼슘 결핍 그러죠. 그게 이파리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시드는 거지. 어떻게 그게 칼슘 결핍이냐고. 포도 알을 따서 영양 분석하면 칼슘 결핍인데 칼슘제로 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칼슘 결핍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원인을 전 단계에 이야기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잎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함수량이 작아서 뿌리에 질소가 없어서 뿌리에 미생물이 질소를 안 녹여서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결국엔 포도 축과 현상은 뭐로 치료한다? 요소는 눈치가 있다 그죠? 요소. 요소 박수 한번 치시다. 오늘 요소만 나오면 박수 쳐야 돼. 요소는 좋은 것이요. 누가 돈 벌어줘요? 포도나무가 돈 벌어줘요. 요소가 돈 벌지. 뭐 평당에 얼마 흔치야 되는데요. 줘야 되는데. 왜 내한테 물어봐요? 포도나무한테 물어보지. 내도 포도나무한테 물어보고 가르쳐주는데 와 본인이 내한테 물어보냐고. 묻나 안 묻나 물어보면 이파리 만져보면 도톰하고 살이 찌있으면 묻다. 얇으면 안 묻다. 앞에 힘줄이 빨가면 안 묻다. 이제 이해되지? 예. 살이 찌면 안 묻다. 포도 알을 만져보면 땡땡한 게 좋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도 또 까먹었잖아요. 백팩 한 포 줘도 괜찮다 했잖아요. 물만 주면. 들었어요. 우리는 늦게 와가지고. 예. 그래서 들어서 이제 익혀가지고 알면 된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단다고 못 익히는 건 아니다.
포도를 이파리 석장만 하면 1kg 익힌다. 앞으로 3절 적시 맞아 마라. 일 뒤지기 많이 한다. 과정이 많이 만들어면 일만 뒤지기 많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제가 3절에 끝서 3절 적심해서 하면 일 뒤지기 많이 한다. 3절 적심해 하면 또 이파리도 쫄쫄한 게 튀어나와. 뜨거울 때 너가서 튀어나와갖고 이파리 석장만 더 확보하면 될걸 그거 잘라갖고 가정이로 시계해서 4개 만들어놔면 4개 되면 이파리 마디가 몇 개예요? 일이 3배에서 4배가 늘어나요. 언님 사고 치아 보여요. 교통사고 사고 나야 교통사고지. 그건 이제 그 하루 소리 하는데 뭐 잘라 행기 탈이죠. 근데 꽃은 확실히 일찍 따뜻하게 피네요. 3절 역시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맹물심에 맞춰보면 되지. 뭘 또 그것도 엉뚱한 게. 맹물식으로 계속 했고. 예, 그래서 일을 잘못하면 부가적인 경제적인 값어치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3절 적심해가지고 일을 갖다가 몇 배로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규모의 그 일을 노동성의 일을 하자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 조금 편차 생겨도 큰 문제 다음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잎을 쭉 키워가지고 석장마에도 1kg 키우는데 그 가지를 좀 베게 둘 거냐 넓게 둘 거냐 가지를 앞으로 이제 고민해보고 가셔야 될 게 지금 여기에 보면 가지가 좀 굵은 거 우리 새끼손가락 많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마다 크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요만합니다. 손가락. 요 정도 굵기 되면 한 1kg 내송이 딸 수 있어요. 이파리 12장으로. 그러면 그 눈 따는 게 수월겠죠. 가지 많이 두는 것보다. 그래서 너무 가지 개수에 연연하지 마라. 가지에 그 한 송이에 알의 개수를 뭐 4, 50알 달아서 약 1kg짜리 포도송이 만들면 그 제일 일이 수월해요. 한 개 따면 1kg, 2개 따면 2kg. 뭐 간단하지요. 4kg 달라고 하면 4개 따주면 되고 조금 더 된 거만 그냥 조합하면 되고 그죠? 키로 늘어나는 거는. 그래서 잎의 두께만 잘 유지하면 포도알은 20g 이상 나간다. 한 알 무게가. 그래서 알 무게를 늘려서 전체의 키로를 맞춰라. 약 50알 달면 뭐 1kg는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로와 생산량에 포도나무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1kg 내송이를 못 익혔느냐? 배가 고파서. 밥을 안 줘서 배가 고파서 그래요. 이파리 석장마에도 1kg 익히는데 밥을 안 줘서 배가 고파서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배가 부르려고 하면 밥을 많이 먹고 대사적용이 원활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주고 뭐 물도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접목 부위가 대부 현상이 너무 심하면 위에가 굽고 가는 거 있죠. 흙을 덮어서 바로 맞춰줘야 된다. 그거는 대목의 친화력 관계 때문에 그렇다. 너무 예화석인 대목을 썼을 때 친화력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필히 이게 그 우리 비료포대를 말아서 하든지 다른 이래 흙을 올려서 뿌리를 쇳뿌리 위에서 내려라. 그래야만이 장애가 없다. 그 대부 현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접을 붙여야 돼야 말아야 이러는데, 물론 이게 토양이 잘못되고 접을 붙이는데 이게 서로 친화력이 좀 있는 것들, 대부 현상이 작게 일어나는 것들을 접을 붙여야 되지, 이게 친화력이 부족한 것들을 접을 붙이면 요래 작은데 이렇게 큰 게 올랐어요.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동량이 적어서 뿌리가 굶어 죽어요. 위에가 굵고 밑이 가늘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포도가 익힐 때 되면 포도가 건강해야 되겠죠. 뿌리 쭉쭉 뻗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대부 현상도 그 옛날에 우리가 박피한 것처럼 장애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삽목은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좋단 말을 했잖아요, 제가. 예, 지금은 대부 현상 일어나는 거는
흙을 덮어서 뿌리를 내리고 삽목 형태로 자기 뿌리를 내려서 사용해라. 그 지금 그 말을 이제 접을 붙이는 묘목과 비슷하다고 이 완전히 이 나무의 행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생산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나면 포도를 적게 달아야 돼요. 적게 달아도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30일, 6월 15일부터 여름에 들어가 있어요. 8월 15일까지. 그럼 지금의 온도가 비가 올 뿐이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햇볕만 들면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 이동이 너무 빨라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이 빨라요. 그러면 노화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하엽이 노화되면 전체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연면 시비를 안 하고 비료만 주면 영양이 위로 가버려요. 부초를 만들고 떠버려요. 아랫잎은 아랫잎에서 먹고 일을 해줘야 되고 웃잎은 웃잎을 먹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랫잎은 햇볕에 걸려 있고 영양 생산을 적게 하면 영양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부초만 돋아나겠죠. 포도를 많이 달고도 부초가 안 나야 됩니다. 포도가 안 달린 나무들이 더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가 안 달린 나무가 잎이 오그러지고 더 얇아져요. 오늘 아침에 보성에서 블랙사파이어 거기서 통하면서 들은 내용이에요. 대표님, 우리 이 시가 2.0인데 블랙사파이어 너무 좋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데 포도 안 열은 나무가 더 잎이 쪼그러진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 날짜가 남아서 에너지를 자기가 잘 못 쓰니까 누굴 키워? 부초를 키워가 남한테 이기려 그래요. 열매가 안 달렸으니까 덩쿨이 나가서 넘보다 더 크게 해서 내년에 열매를 많이 내서 부초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적정량을 달아야만이 부초 발생이 적어요. 연면 시비를 해야 부초 발생이 적어요. 상부우세성이 안 생긴다는 거죠. 상부우세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자두나 배나 사과나 단감이나 이것들이 잎이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둥시 그런 종들은 잎이 가린 부분 아래쪽에 잎은 영양 생산을 적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뿌리로 적게 가겠죠? 그러면 뿌리에서 적게 얻어먹어요. 그럼 그 에너지 어디가? 상부로 가버려요.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는 초기 연면 시비는 잎을 키우고 뿌리로 영양을 내려서 뿌리를 발달로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뿌리가 일을 잘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20% 30% 이제 역할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일을 해야 돼? 많은 잔뿌리들이 자기 소화액을 분배하도록 영양을 잎으로 주고, 뿌리에서는 영양을 가지고 소화액이 나가는 거예요. 식초와 달달한 물, 그 소화액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그놈이 비료를 분석한다. 요소는 절대 안 먹는다. 질산태 질소를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이 얘만 주면 못 먹어요. 뭘 줘야 먹어요? 소화액에서 사는 거예요. 잎에서 내려간 소화액, 그 소화액의 양만큼 미생물이 활동하고 살아요. 그래서 잎은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먹는다. 가물다가 물을 아무리 줘봐라, 먹으면 지가 굶어 죽어요. 누가? 뿌리가 굶어 죽어요. 소화액이 묽은 게 내려가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포도를 10개를 달아가 잎이 두꺼운 거나 한 송이를 달아가 잎이 얇은 거나 당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만 키우면 되지, 과육에는 그 다음 차순이다. 우리는 뭘 보고 팔아먹어요? 과육의 크기죠. 포도의 과육의 크기를 팔아먹고, 얘들은 뭐래? 씨앗 번식에 1차적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를 키울 때 과육을 잘 키워야 된다. 씨앗은 대충 해도 되나? 과육을 잘 키워야만이 돈을 더 번다. 많이 받는다. 공판장에 가격이 품질이 좋다. 그러면 잎이 두꺼워야 된다. 잎의 두께는 잎 속에 들어있는 설탕물 양이다. 설탕은 누가 만들어내냐? 잎의 설탕물은 뿌리에서
질소를 소화시키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뿌리가 먹고 잎으로 가져와서 탄수화물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포도가 커 있으면 잿빛 곰팡이 올 때 다 됐죠. 포도 익을 때 되면 뭡니까? 잿빛 곰팡이 오죠. 왜 오느냐?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면 그 눈물 흘린 그 영양소는 기공을 닫고 나면 그 영양소가 잎으로 오면 잎에 적정 먹고 나면 못 먹고 뱉어요. 뱉어내면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약간의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가에 묻어 있으면 뭐가 와요? 잿빛 곰팡이가 피겠죠. 그 잿빛 곰팡이가 온다고 또 농약 쳐야 되겠죠. 잎 두께가 얇으면 또 탄수화물 부족하면 요 흰가루병이 붙어요. 흰가루병도 왜 잎 두께가 얇아서 왔다. 탄수화물 부족해서. 그 다음에 녹균병이 왔겠어요. 가리 가다 뜨거워서 왔다. 그래서 요소 주면 병이 안 생기는 게 세 가지예요. 잿빛 곰팡이, 녹균병, 흰가루병.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병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름만 붙이면 봄에 화진이라 하는 거 있죠. 봄에 알 흐르는 거 있죠. 알 흐르는 사람 없어요? 있죠. 배가 고플 때 눈물 흘릴 때 포도 꽃잎 꽃잎에 잇을 맺은 아미노산 단백질 요것이 꽃이 마르면서 순간적으로 잿빛 곰팡이 폈어요. 그래서 포도 꼭지를 잿빛 곰팡이 촉수가 꼭지를 먹은 거예요. 그럼 잿빛 포도 알이 화진이라고 하는 거 자세히 가보면 포도 알은 새파랗게 있어요. 맞죠? 알이 새파랗게 있죠? 포도 꼭지만 싹 넣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순간적으로 딱 먹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포도 우리가 그 지베린 처리할 때 살균제를 였죠. 맞죠? 먼저 살균제가 딱 담가버리면 안 와요. 살균제 담은 그 잿빛 곰팡이를 못 피게 균을 처리했잖아요. 그럼 균제가 묻어있 잿빛 곰팡이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지베린 처리한 거는 괜찮고 모래 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으려면 연면 시비하고 질소비를 줘서 눈물 안 흘리게 하면 그게 안 없어요. 포도가 배가 고프면 꼭 눈물을 흘려요. 잇을 맺는 거는 장애다. 일액을 배무는 거는 장애다. 일액을 배무는 거는 그 장애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농약을 많이 뿌리게 되고. 그래서 잇을 안 맺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가 지금부터 녹균병, 잿빛 곰팡이들은 다 탄수화물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온다. 요소를 주면 잿빛 곰팡이 수확기 안 오고 녹균병도 안 오고 흰가루병도 안 온다. 잎이 두꺼우면 안 오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도잎들이 힘줄이 빨갛고 새순이 나오는 것들이 꼴꼴하게 나오는 거, 전에 이 밭에서 나올 때 전부 다 쪼그러졌죠. 이제 잎이 쪼그러진 거 없죠. 부초가 다 깨끗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잎 속에 탄수화물, 수분이 많으면 새순이 나올 때 쪼그러진 게 없어요. 우리 밭에 새순이 나올 때 쪼그러지는 건 그 포도 맛없는 포도예요. 질소가 없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나오는 것들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쭈그러져요. 포도 이파리가 쭈그러지면 뭐래요?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쪼그러짐. 바이러스 가는 이름 쓰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 또 뭐 치료제에 나온 치료제는 요소밖에 없어요. 맹물 뿌려주고. 지금 하이어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소 주라고. 돌아서면 까먹지 마세요.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영상인 거 계속 보시고요.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료를 되게 땡겨 쓴다고. 뭘 땡겨 쓰나? 설탕. 입속에 있는 설탕을 땡겨 써요. 왜? 과일로 많이 갖다 시켜가 과일을 이거 더워 죽겠는데 빨리 열매라도 키워야죠. 그래서 잎에 있는 영양소가 쭉쭉 달아나요. 뭐가 달아나냐? 탄수화물. 마그네슘 결핍 아니에요. 이파리 아래 이파리 노란 거 여기 나오면 뭐라고 마그네슘 결핍해가지고 또 영양제 마그네슘 치죠. 그거 허당이에요. 요소를 갖다 주고 요소를 연배시켜야죠. 요소 더 한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예. 마그네슘 결핍은 뭘로가 치유한다? 요소.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나면 하엽이 일을 안 해요. 이제 약간 빼시기 전 그대로 빼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빨리 연면시해줘야 돼요. 그린이 됐건 칼라가 됐건 뭐 봉지 쌌으면 설탕을 쓰면 더 좋고. 그래서 빨리 그 영양소를 줘야만이 요 잎이 영양을 내려줘야만 지한테 얻어먹을 수 있어. 얘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영양을 작게 생산하면 얻어먹을 수 없어. 밑에 마그네슘 결핍이 오는 나무에다가 미리 오기 전에 조그마하게 노랗게 될 때 요 가지만 영양제를 계속 치고 있으면 이거 안 와요. 요 가지는 안 와요. 근데 왜 다른 놈은 떨어져요? 왜 내려주니까 다시 공급을 받아요. 영양이 내려주면 공급을 받는데 이게 그늘에서 영양을 적게 생산하니까 공급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가지마다 이제 그게 작동을 틀리네. 그렇죠. 나무라고. 그렇죠. 요래 덮여 있으면 요 반만 일은 안 해요. 자, 잎을 반을 내가 손을 덮었어요. 까만 비닐을 덮었어요. 그럼 반쪽은 영향 안 줘요. 포도나무는 식물이에요. 가지가 자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동물은 팔다리 자르면 안 되겠죠? 팔이 날개 띄면 못 날아가죠? 개미 다리 띄면 한 다리가 쭉 이래가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한 가지 없어도 위만 올라가면 산다. 그래서 아래 죽는 것도 지는 다 DNA 정리되어 있어요. 영양이 없으면 우면 살면 되지. 우리 생각은 망구 우리 생각이다. 망구 내 생각이다. 누가 결정하느냐? 포도나무가 DNA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한 내용을 차츰 뒤져보면 저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포도를 기술을 가르치냐? 포도나무한테 물어봐요. 포도나무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 포도나무에 봐야 될 걸 책에 보면 뭐 나오겠어요? 지도 모르는 걸로 써놨으면 그게 맞겠어요? 칼슘 결핍하니까 그걸 갖다가 10년, 20년 써쳐먹고 있어요. 치료하는 걸 개발해야지. 고추밭에 칼슘 제치면 칼슘 치료 안 되거든. 그 요소주에 치료가 되지. 우리가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 장애의 주범을 찾아가야 돼. 제일 먼저. 어떤 부위가 잘못돼서 그걸 찾아가 딱 고쳐야 되지. 마지막에 장애를 갖다가 치유하는 건 어리석어요. 그거는 병을 치료할 때는 마지막에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작물을 기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나무의 행동을 바꿔줘야 된다. 뭐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이파리 살찌 알아? 이파리 살찌우려고 하면 요소 줘라. 요소 줘가지고 이파리가 통통하고 펴있고 살이 쪄서 엠보싱이 나오면 포도는 대빵 좋은 거다. 올게 얼마까지 줘야 된다? 당브리스 20브릭스까지. 당브리스 좋으면 전 다 스티커 붙이가 낼 거예요. 돈 더 받으려고. 근데 맛없는 포도는 그냥 찐가 팔아먹으려고. 그거는 생각 쉴 때 없다 하지 마라 이제. 이제는 중매인들이 절대 안 속아. 자기도 팔고 나니까 요거도 먹거든. 포도 팔아먹고 왜 요거도 먹어야 돼 자기가. 고객을 잃었죠 자기도. 팔고 나면 땡이 아닙니다. 작년에 풋포도 팔아먹고 자랑하다가 욕 티백에도 못해. 장목반 회의 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일찍 팔아보니 돈 내는데 그거 하다 욕 티백에도 못해. 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하고 망하고 있다 아이가. 니 같은 사람 때문에.
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냐? 그죠? 소비자 속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라면 사는데 라면 반 개짜리 주고 온도 좀 우리 기분 좋겠어요? 포도 집에 가고 맛없으니까 버리는 포도 돈 주고 사왔으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기분 안 좋죠? 수박 2만원 한 개 사가고 더워서 먹으려고 뚝 쪼개니까 색깔은 빨간데 맛대가 없으면 어떻게 기분 안 좋죠? 참외 사과 깎았는데 다 안이 비있고 멜론 사과 깎으니까 당도 하나도 없고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은 거 다시는 안 사먹기 싫겠죠? 고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객은 영원한 고객을 길들이자. 그거는 과실 속의 당분입니다. 동물들은 탄수화물을 아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동물도 동일하다. 그래서 탄수화물 농도를 올려야 된다. 어디에? 잎에 올려놓으면 과실로 가 있다. 토양의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NK 주면 망한다. 지금도 가리가 많은데 NK를 주고 또 더 망할지 만들지 마라. 당도 올리는 데는 토양 분석 결과 비료가 적정량 인산가리가 있으면 요소만 줘야 당이 올라가지 NK 주면 망한다. 꼭 기억하세요. 포도 당도는 뭐가 올립니까? 요소. 예. 요소 칸 박수 쳐야지. 그러면 농협 같은 데 가봐요. 뭐 돈보따리라고 뭐 요만한 거 10만 원씩 주고 당도 올리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그런 거 넣을 필요가 이제 요소만 이제 주기적으로 싹 따면서도 넣으면 되겠네 요소. 눈치가 있으면 그래 하고 남은 욕할 필요 없죠. 1년에 농사를 한 번 짓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열가가 생기가 이런 아니 이야기했잖아요. 예, 심하게. 그래서 전달에 제가 제주도 내려가면서 배전에서 글을 썼어요. 농업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우리나라의 농업이 평정화 되겠느냐. 토양 분석 결과 적정 범위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전극들이 비료가 있으면 이거 안 없어진다. 모내기를 해봐라 안 없어진다. 모내기를 2년에도 안 없어지고 농사를 몇 년을 포도를 심어도 안 없어진다. 플러스 전극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축적이 된 건데 안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주지 마라. 다른 강의에 한 4년도 가더라. 그리고 계절의 이식값은 질소만 맞춰라. 지금 이거 요소만 주라니까 뭐래 그래요. 제가 와서 제일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 요소 포대만 저 꽉 앉아 있다는 지금. 근데 여기 뭐 300원에 요소를 몇십 포대 준다 하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죠? 그래도 또다시 적게줘도 강의 요소는 절대 못 줘버리 강의 가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영양제 치지 마라 하는 거는 얘기했지. 그 시간 놈. 지금만 좋다 하는 뭐 욕심 많은 놈. 이도 저도 설명하는 사람 맞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토양 분석 결과라는 게 있어요. 포도밭에 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학의 시대 측정기 꽂아서 35에서 45%. 그죠? 작년에 김천에서 포도 따다가 요소 준 사람 많아요. 당도 잘 올리고 팔아먹습니다. 포도 딸 때 제피곰팡이 오거나 녹균병이 오거나 흰가루병 오거나 내년에 장애가 있다. 왜? 잎 두께가 얇아서 왔으니까. 그죠? 요소를 작게 줘서 생기는 병들이 제피곰팡이, 눈물 흘릴 때 아미노산 단백질, 녹균병, 가리가 많아서 더워서 온 병, 흰가루병,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온 병, 이것들은 대다수가 요소 부족이다. 포도가 맛없는 포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요소가 없어서 그렇다. 가리, 비료, NK 주면 당도 떨어진다. 그런데 NK 속에서도 또 가리 양이 또 적고 질소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나 말기나 내 토양에 적정 범위가 있으면 요소만 주는 게 제일 좋더라. 공기에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 왜?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빨라요. 더워서 죽겠는데 우리도 더우니까 혈압 올라가
뭐 한 바퀴 뛰고 오면 혈압계점 올라가죠. 병원 2층에 있으면 우리 계단 올라가 혈압점 올라가 버리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물도 우리가 겨울에 이파리가 쪼그러진 거 있죠. 불 뗀 것도. 겨울에 추워서 온도 안 올라갔대. 말 같은 소리라. 순간적으로 낮에 30도 올라갔다는 거죠. 하우스 덮어난다. 그래서 겨울에도 바이러스 아니다. 그거는 말 용어 자체 쓰면 안 된다. 일본 아들이 무식해서 만든 거다. 바이러스, 칼슘 결핍 이런 용어들은 무식한 애들이 만들어낸 거다. 토양 분석에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고온 열상에서 쪼그러집니다. 고온 열상에서 잎이 쪼그러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화진이라 하는 것도 생길 수 있고 돌포들이 생겨요. 딱딱한 것들. 그때 껍질이 딱딱해지기도 해요. 껍질이. 그리고 지금 노지에 있는 비가림들은 앞으로 비료가 부족해지면 하엽이 노화되기 시작하고 하우스도 노화되기 시작해요. 여기 노화된 이파리 보이나요? 안 보이지? 포도밭에 들어가면 요 조금 그림 같죠? 그림같이 좋은데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 대표님 잘했습니다. 그런데 크면 또 뭐라 그랬어요? 몇 포대 더 줘라 그랬죠. 왜? 여기에서 비료자 기준딱 나와있죠. 여기 노란 거 보이죠? 노란 거 비료자 기준서 이 노릇노릇이 생기지. 지금 좀 없어집니까 그게? 말 같은 소리다. 아가 꼼보된 게 뭐 통나가 말이 튀기면 꼼보가 없어지겠어요? 세포가 죽었대. 저게 바이러드 하는 거, 그런 이파리 쪼그러진 거, 열상은 그것도 세포가 깨졌거든요. 복원이 안 돼요. 복원은 안 되는데 일어날 수 있다. 세포의 역할은. 근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도 적게 한다. 그런 차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파리 하나씩 끄집어내고, 이거 맑아. 너무 잘 돼 있어. 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딸라코 한 건 아닌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 너무 이파리 따면 안 되는데, 이 잎에 뒤에 보면 얼룩얼룩한 게 보이죠? 그죠? 이게 어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릴 때. 그죠? 예, 어릴 때 만든 거예요. 어릴 때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자세히 보면 노란 점이 찍히고 있죠? 노란 거. 요와 같은 거. 예, 보이죠? 그럼 이 잎이 지금 일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를 빨리 더 많이 줘야 돼요. 빨리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잎이 지금 제가 건드렸을 때 뿌려지잖아요. 딱딱한데 경화가 돼요. 그럼 이 땅에 칼슘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리하고 칼슘. 그래서 이게 땡길 때 부드러워야 돼요. 제일 어려운 영양제가 뭐 알아요? 대봉나무, 둥시나무, 단감나무에 영양제를 뿌렸을 때 태풍 이파리 안 떨어져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단감에서 모든 걸 개발했기 때문에 영양제 잘못 깨면 이파리 싹 다 떨어져요. 왜? 여기 딱딱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함부로 쓰면 다 떨어져 버려요. 본 역할을 하고 잎이 부드러워서 안 떨어져야 돼요. 이파리가 딱딱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겠죠? 과일은 익어야 되면 잎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잎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적게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랑말랑해야 돼. 지금 여기는 잎끝이 전다 안으로 그 오매 있죠? 요렇게 안으로 오미고 노란 점이 생기고 있죠? 보입니까? 그 잎이 급격히 얇아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비료 부족 때문에. 질소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 4일에서 5일 만에 수분만 맞으면 10kg씩 먹어야 돼요. 100평당. 그러면 여기 한 7포씩 먹어야 되겠죠. 5일 만에. 5일 만에 7, 8포씩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빨리 이거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딱 치료 이렇게 가야 돼요. 작물을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 공급 이렇게 천천히 가 어째 되겠지. 날짜 까먹었는데 한 방에 딱 끌어올려 이렇게 가야 돼요. 한 방에 딱 끌어올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20kg를 준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면적의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물이 땅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겠죠. 전체 면적에. 한 곳에서 너무 다량으로 먹기는 좀 부족하다. 점적으로 먹기는 쿨러가 돌리고 먹이면 전체 물이 들어간다면 100평당 20kg씩 줘도 되는데 일주일 간격이나 하루에 1kg씩은 충분히 먹어요. 요 정도 나무가 수세라면 1일 1kg 정도 먹는다. 열 되면 100평에 10kg 먹어요. 그 좀 많이 달린 집에는 1을 1.2kg, 1.3kg 먹어요. 들어있는 고추나무도 그래요. 고추도 하루에 좀 커가 있는 것들은 1kg에서 1.2kg, 이렇게 1.5kg까지도 먹어요. 요소를. 고추 한 나무가요. 100평에. 100평에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비료를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보이겠네요. 그리고 이게 급격히 얇아지고 그 힘줄은 보니까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힘줄이 좀 일부 조금 요 빨간 점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크게 그런 건 아닌데 만져봤을 때 얇다. 그런데 힘줄은 두껍다. 그래서 이게 엠보싱이 아니냐? 아니다. 꼭 누르가 당겨보면 두께가 얇다. 그리고 얼룩얼룩하게 온다는 건 누릇누릇한 점이 온다는 거는 가리가다 고온 열상이 온다. 그럼 이 토양에는 가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토양 분석 많죠. 그 가리가 많으니까 이동이 빨라서 그래요. 가리가 작았더라면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가리가 많으면 어떻게 이동이 빠르니까 수확기가 빨리 당기겠죠. 장점은 있는데 급격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다루기가. 그래서 뿌리에서 다 못하는 거는 연면 시비로서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계속 먹도록 만들어야 된다. 어디에? 잎에서 먹고 남아있으면 지금 보도 봉지 요 싼 거 2배 더 달아야 된다. 지금 포도 봉지 싼 거 2배 더 달아야 된다.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 포도 가지가 참참하게 잘 나왔으니까 올해는 꽃눈보다 잘 때가 내년 좋으니까 요거는 올해보다도 2배 정도 더 달아서 한 덩쿨에 내년에는 4송이짜리가 많아야 된다. 4송이짜리가. 예. 또 나눴고 다른 사람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하우스 불댄사는 포도가 이제 당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포도가 야물어지잖아요. 근데 요- 이게 순이 예. 끝술이 그 하나가 좀 지그시 석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 그 끝순에 저기서 태양광을 그 받아가지고 그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뿌리 내려가가지고 빨아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 술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그거 누구한테 가짜로 배웠어요? 이거 책에는 그래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나쁜 놈. 끝순이 나가야 되는데요. 끝순이 그래야지 나가 이제 끝순이 당도가 나가면 올라간다 이게. 끝순이 나가면 끝순이 하나 한 가지는 쫙 나가야 된다. 나가면 뜯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굵게 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늘게 쫙 실무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포도가 맛이 엄청 좋아진다. 이 파리만 두꺼우면 될 일을 쉴 데 없는 걸 배워가 그거 문제 찾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강의를 엠보싱만 나와 있으면 가봤는데 전부 다 이 지금 무식한 걸 배우면 끝이 없어요. 영양을 축적은 지상부에서 하거든요. 잎에. 얘들은 낙엽이 질 때는 체내 저장용을 축적하고 체내 저장 축적하고 이파리가 있을 때는 잎 속에 축적해 남아요. 포도가 키우고 남아있는 잎은 엠보싱이다. 포도가 워낙 빨리 크고 이제 숙제 들어가니까 얘가 뭐래요? 잎 속에 부족해요. 더 얇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밀어주라는 거겠죠. 더 얇아지면 안 되니까. 순이 키 나오는 뭐 중요해. 이파리 얇아지면 순이 더 나와요. 죽기 싫어서 하엽이 마르면 하엽이 병이 들면 순이 더 튀어나와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잎에 있는 영양을 빼가면 어디 가요? 위에 있는 일을 이래야죠. 얘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내가 잎이 마르면 우가 커 있어야 살아있죠. 지금 내가 요대로 죽는 거 울러 나가면 쪽쪽 뻗으면 햇빛을 덜 보고 내년에 또 더 크잖아요. 포도나무에 올해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 사는 걸 생각해야 된다. 아까 전제 이야기했거든요. 포도가 안 여는 게 더 잎이 얇아진다. 왜? 부초가 더 많이 나온다. 부초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가을 대가 낙엽 들고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 잎을 두껍게 살짝 하고 보면 아이 필요 없거든. 커야 언눈보다 키가 커진다. 안 여는 보다가 부초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영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판 4판 알을 못 키워도 키가 커야 산다. 그 부초가 더 튀 나와요. 힘이 없으면 부초가 더 튀 나와요. 힘이 있으면 적정에 맞은 농가도 부초가 안 나와요. 왜? 씨앗을 키워야지. 그러면 씨앗을 키우는 게 더 경제적이다. 요 놈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포도나무는 저울질을 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가 좋도록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서 엠보싱이 나와 있으면 포도 당도는 기본이 20브릭스다. 실 때문에 말 들을 필요 없다. 뭐만 들어야 되느냐? 토양 분석 결과 봄에 표를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 포도밭에 가면 힘줄이 빨간 게 나왔다. 그러면 가리가 있다. 고랑에 청태가 끼있다. 인산이 있다. 뭐만 주면 돼요? 박수 한번 더 치죠.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시죠. 이파리가 살이 찐 거는 잎에 살이 찌운다. 엠보싱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다 많이 열려있고 잎이 두꺼우면 부초가 안 나온다. 흔일 안 한다. 부초가 나오는 거는 이래가 살면 안 되겠다. 열매도 작은데 올게 막 대충 키나 더 키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도는 충분하게 많이 열리고 잎이 두꺼우면 부초가 안 나온다. 그런데 연면십에 하면 또 나온다. 왜? 하엽에 영향이 없으면 상부가 크니까 상부시에서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하게 잎이 작은 잎을 죽이지 마라. 황금알 농법에 요런 이파리 죽이지 마라 그러죠. 요 작은 잎마저도 죽이지 말아요. 왜? 이 잎을 잘 키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잎의 두께를 유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이파리를 죽이고 헛되게 하면 그거는 포도나무가 영양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 작은 잎들이 가을에 가서 단풍이 들어가 떨어져야 된다. 요거는 영양을 생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면시비로 충분히 해줘야 살아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요게 떨어지고 요게 비실비실하면 별로다. 그 익을 때는 그때는 좀 떨어져도 당도에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요것도 단풍이 들어 떨어져야 된다. 가을에 단풍이 안 들고 잎이 꼬실꼬실 마르는 것도 안으로 오므려져. 지금 요것도 많이 꼬부러지죠. 비료 부족이다. 오죽했으면 잎이 꼬실라지면서 안 떨어지겠어요. 가을에 영양이 없어서 그래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요술이란 말 됐죠? 예. 제가 그 8월 한 10일에서 15일 수확 예정인데요. 예. 그 이씨를 제가 측정해 보니까 한 1.2 정도 나옵니다. 1.2. 이파리 엠보싱 나왔어요? 밑에 거는 좀 있는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그러면 요소를 어떻게 더 내야 될지. 뭐 주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얼마 100평당 10kg 주라 했고. 100kg 10평. 그게 지금 이제 수확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따다가도 줘야지. 포도 따다가도 줘야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소를 좀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100평당 10kg 계속 줘야 이파리 뚜꾸지가 포도 무게가 늘어나지. 포도 뭐 알씨 하려고 팔 거예요. 봉다리 개수를 팔 건 아니잖아요. 예. 키로 달아 팔 거죠. 그럼 포도 무게 늘으려고 뭐예요? 이파리 두꺼워야 되죠. 예. 그 집에 가서 그러면 계속 좀 줘야 되겠네요. 주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요소 좀 줄이면서. 예. 그럼 가리는 딱 가리는 끊으면 되겠네. 끊어. 가리 주는 순간에 잎이 너무 두꺼울 때는 가리 연면십이 들어가고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공기니까 이렇게 얇아졌을 때는 요소를 물 500에 1에서 2kg까지도 쓰라고 권유를 해요. 봄에는 잘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뿌리에서 비료 줘야 되는데 위에서 살짝 하다가 더운 날 한 방에 훅 간다. 이제는 이제 이야기 하겠죠. 봄에 요소를 왜 연면십 하지 말라고 하라 말 이야기 안 하는지. 완전한 영양소 아니에요. 요소는 설탕은 완전한 영양소 맞으나 요소는 완전한 영양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제주 부리는 거 배우다가 뒤에 훅 간다. 이해되죠? 많이 먹어야 될 때 뿌리로 많이 먹어야 되지 잎에서 조금 주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릴 때는 농도가 높으면 잎이 쪼그러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서는 제가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절약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요소를 써도 됩니다.
골드그린 골드 칼라 쓰고 뿌리에도 비료도 주고 뿌리에 4, 5일 만에 10kg씩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먹고 누적량도 또 늘려줘야 되잖아요. 먹는 양도 많이 먹지만 얘들이 많으면 많이 먹고 적으면 적게 먹어요. 왜? 뿌리에 가까이 온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뿌리는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CC가 오르면은 좀 줄여도 되겠네요. 제가 측정해보고. 본인이 지금 양식껏 줘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줘도 올릴 수가 없어요. 4월 만에 20kg씩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올린다고. 20kg를 안 줘본 분들은 100평에 요소 한 포씩 안 줘본 분들은 겁이 나서 못 줘요. 20kg 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100평 20kg. 그렇죠. 한 번 줄 때. 한 번 줄 때 20kg. 예. 지금 제일 많이 준 사람 7포 이상 줬어요. 100평에. 며칠 전에 상주에 강의할 때 김천에 그 어른이 와가지고 꾸중을 들었거든요. 그 1300평에 요소 50% 주고 자랑하다가 꾸중 들었어요. 1300평에 요소 50% 줬다 하다가 저한테 꾸중을 들었다니까. 뭐 쬐끔 주고 포도 묻다 안 하는데 줬다고 자랑하냐고. 그래, 오늘 아침 7포 더 줬대. 그래가 그 어른이 다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7포 더 주고 왔대. 57포 줬거든요. 그래도 작다는 거죠. 왜? 포도가 점질 땅이냐 사질 땅이냐 비료를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질 땅이냐 사질 땅이냐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먹었다 그럴 때 맞고 포도를 좀 많이 달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비료를 2배, 3배, 4배 먹어요. 그게 뭐냐면 옥수수를 한 자루 딸 때는 100평의 비료를 밑비를 한 포 모여놓고 심으면 다 먹어요. 그런데 3자루 딸라고 하면 추비를 요소 3개에서 4개를 해야 돼요. 2자루 따먹는 거하고 3자루 따먹는 거 다 달라요. 옥수수를 3자루 따고 싶으면 비료를 갖다가 100평당 추비를 최소한 3포 이상 들어가야 돼요. 요소가. 먹는 양이 다릅니다. 한 송이 딸 때와 2송이 딸 때와 3송이 딸 때, 4송이 딸 때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내년에 포도 많이 달아가지고 비료는 작게 주고 척정기가 꼭 척정해가면서 줘야 4송이를 달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포도 4송이 굵은 가지 여기 달아도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이식값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비료는 적게 주고 포도는 많이 달아놓고 택도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간다. 그 몇 배에 먹습니다. 우리가 2배가 아니에요. 배수보다 더 늘어납니다. 예. 대표님 저거 노진데 덩숙이 오는 건 원인은 뭐가 그렇습니까? 나뭇가지. 이제 그게 대사적인 원활하게 잘 때는 등숙이 좀 늦게 오고 그 가리가 많으면 좀 빨라요. 그렇죠. 가리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잎이 두껍고 진하면서도 요 노랗게 된 게 있어요. 그거 같거든요. 노랗게 안 되고 빨개 자꾸 되는 가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비료를 너무 적게 줘서 그래요. 노지에 지금 등숙이 많이 되고 그렇다는 거는 회전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대사적이 너무 빨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요소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수분량을 맞춰서 정확하게 줘라. 수분이 이게 또 수분이 틀어지면 뿌리에서 환경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분은 35에서 45%, 이식값은 약 한 1.8에서 2.0 정도 올려라. 그게 좋다. 앞으로 여름이 되면 1.8로 내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도 장마철에 올려야 되거든요. 왜? 적게 먹기 때문에. 지금 이 시는 지금 막 가리 성분이 많은지 1.9에서 2.9까지는 나오는데 가리 성분이 많으시고. 자, 가리가 많을 때는 가리 성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잎을 두께를 또 만져봐야 돼. 색을 봐야 돼. 이거 이 잎을. 그래서 가리가 너무 많은 거는 이파리가 자꾸 빨개져요. 그리고 또 많이 달려도 그렇게 돼요. 많이 달려도 잎에 있는 영양을 계속 포도를 너무 많이 가져가요. 맞잖아 이게. 예, 맞습니다. 비료도 많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요 색은 요 색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 다음에 저 유튜브에서 보면 보일 거예요. 비료도 많이 주고 가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질소 부족으로 판단해야 돼요. 엠보싱은 나오는데도 그래 이제. 나오는데도 안 돼요. 그냥. 나와도 이거는 비료를 아무리 줘도 따라 못 줘요. 저도 이거 사진 찍어 예,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님 이것도 더 줘야 돼.
이거는 조금 나아요. 이건 노랗거든요. 힘줄이 빨간 게 아니라 노란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료 더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방금 찍어온 건데 이씨도 이게 지금 포도알도요 여기 거가 이렇게 큽니다 현재로도. 그 찍을 때 왜 힘줄이 이렇게 하면 또 별도로 한 장씩 찍는 것도 있어요. 아, 여기 힘줄 나오죠? 예, 예. 여기 빨갛죠? 예. 요것도 힘줄 빨간 거예요. 그런데 요것보다도 좋고 저것보다도 다 좋아요. 그래서 비료 적정량에서 포다리 뒤있죠? 포다리 뒤인 거 이거 박수 쳐야 돼 말아야 돼요. 비료 작게 줬으니까 비료 주라고 박수 쳐야 되겠죠? 혼내줘야지. 요수 주라고. 지금 색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저도 안 터질까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거야. 터지는 거야. 어릴 때 요 알이 터지는 거는 어릴 때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요. 어릴 때. 지금 한 20개까지 들어왔는데 자욱이라야. 어릴 때 이게 가리 가다가 잎이 아마 오그러지거나 다른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 그 지금 언제 딸 거예요 이게? 7월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한 달 남았다 그죠? 한 달 남았는데 비료를 주고 물을 조금 적게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료는 더 주고 물은 줄이더라. 지금 비료를 4일 5일에 한 번씩 600병에 600병 20kg야. 많지는 않아요. 더 많이 올리고 한 번에 더 올려놓고 좀 수분을 마지막까지 좀 낮춰비라. 그럼 적게 터진다. 비료는 높고 함수량은 좀 줄이고 더 빨리 올려가지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그냥 가자. 예, 비료 지금 100평당 한 10kg씩 줘갖고 빨리 이시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쭉 가자. 예, 그렇게. 제가 이상한 지형이 생겼는데요. 이거 왜 그럽니까? 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 지금 여기 몇 사람의 저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이제 비료가 늘어가지고 어느 정도 도달한 분들이 있고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자욱이 이래 터졌는데 이게 터진 알들은 원인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 봄에 얼었거나 가리 가다에서 체포가 경화돼서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에 고온 열상이 왔는데 잎 두께가 얇아서 포도가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피가 경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늦었다. 비료를 너무 늦게 줘서 과피가 굳었다. 과피가. 그래서 지금은 빠른 시간에 비료를 늘려서 물을 완전히 굶겨야 돼요. 근데 물을 굶긴다 해도 가에는 들어와요. 땅이 낮으면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 때는 저도 난감해요. 비료를 주면 터지고 비료를 안 주면 못 팔아먹고 지금 현 상태에서 하우스 내 물을 굶겨야 되는데 지금 줬던 비료만 해도 맛은 낼 수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을 굶겨 가지고 적게 자라게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 해도 지금 비료량이라면 거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애매하거든요. 껍질이 경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 블랙 사파이어가 터지는 거 있죠. 알 쪼개지는 거 그걸 다 막아줬는데 그것도 비료 주면 막아진다. 예. 축과인상. 축과인상. 이게 바람에 말라가 축과인상. 전에 축과인상 일어날 때 그거죠. 축과인상 말른 거. 바람에 말란 거. 예. 가해가 좀 많이 들어요.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라가 축과인상 칼슘 결핍이 그게 아니고 질소 부족에 의한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다. 비료를 너무 늦게 줬다는 거죠. 계속 하는데 저번부터. 저도 지금 가리가 너무 많겠죠. 그 땅에. 가리량이. 그러면 지금 자옥에 지금 박피누도 엿을 제거한 게 없습니다. 박피연 거야. 박피여 가지고 지금 저 나무 있잖아요. 아까 터지는 박피였어요. 박피 넣었는데 그게 뭐 이틀 정도 전에 넣었기 때문에 예. 이틀 전에 박피하고 큰 관계 없지 싶은데. 뿌리가 굶어 죽으니까. 박피하면 뿌리가 작게 올리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잔뿌리가 죽어요. 뭐 영양을 공급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면 알 터지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포도 같은 경우는 단단해졌다 소리는 이거는 포도가 지금 어릴 때 가리 가닥 고온 열상을 입었다. 가리 가닥 고온 열상. 그래서 이게 야물어졌거든요. 그러면 다 잘라내는데 예. 박피 넣고 그러면 여수 지금보다 더 넣어도 관계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많이 비료 주면 많이 올라가고 잘못 더 많이 터져요. 그래서 물을 좀 굶겨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한 달 기간이라는 그래 길지는 않거든요. 그 지금 있는 비료라든지 수분량을 약간 줄여가면 그 올라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파리가 좀 마르면서도 포도는 익히겠다. 그 이식값은 너무 많이 올리면 영양이 많이 올라가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를 너무 많이 달아. 달한 거는 괜찮아요. 달한 거는 정상적으로 먹이세요. 아무 관계 없어요. 포도 많이 닿았다고 못 익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전부는 그 품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남들은 포도 많이 달아도 꺼내내라고 난리를. 관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네. 그린 칼라 연면 시비 할 때 저 농약 같이 혼합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대변에 됐습니다. 예, 제가 이길재입니다. 예, 저는 사질토인데 예. 예, 지금 100평당에 요소를 한 7평씩 이렇게 놨는데 예. 뭐 주도 이거는 표가 나더라고요. 지금 포도는 얼마나 달았어요? 포도는 조금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달았는데 그 지금 달린 양이 한 가지에 몇 킬로 정도? 60개 정도. 100, 뭐 한 가지 60개라는 그 말은 2m에 한 60에서 70개 정도. 2m 한 나무에 아니 4m에 60개 70개 정도 되는데 양쪽을 다 협회가야. 예, 예. 요 앞면만 아니고 예. 3m에 6, 70개. 그 포도 한 송이 킬로는요? 키로는 지금 뭐 알이 안 크기 때문에 얼마 나가지는 않아요. 아니 전체 가을에 익힐 때 킬로가 몇 킬로 계산해요? 한 700g. 700g이야. 많이 단 것도 아닌데 그 토양 자체 비료가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머무는 시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겨울에 이쪽을 한쪽을 파고 우리가 그 점적 호수가 들어가는 곳에 그 파프리카 재배할 때 배드라는 거 있죠. 그걸 묻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저 포도가 많이 먹는 비료량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 위에는 스프링클러를 해놨는데 예, 그 비료 이거 녹이- 녹이 안 했습니까? 예. 그 위에 이거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바닥에 넓게 주는 것도 괜찮아요. 높으면 예, 지금 여기에 들어가 요래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분수식으로 이래 땅속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넓게 뿌려주는 게 좋다. 근데 위에 이거 스프링클러를 하면 잎에 한 20분 30분 하면 얇아져서 이동이 없어요. 아래쪽으로 해야 된다. 위에 함부로 물 뿌리면 안 된다. 위에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아래 풀로 새로 설치해야 된다. 예. 대부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됐습니다. 질문 작수. 예. 이게 주의가 수순해서 안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죠. 예. 그러면 뭐 이제 안 해도 강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팔이 한 번만 따오 있어. 한 개 따오면 되죠. 이걸 가오다 잊어버리는데 한나무에 이런 게 한 5개 생기다가 다른 나무는 없는데 이게 얇아가 이제 그 바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급격히 영양 이동이거든요. 그러면 기공이 열렸을 때 물을 뿌려도 이렇게 돼요. 물을 뿌려봐도 기공이 더 열려가지고 장애가 일어날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낮에 물 뿌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영양이 급격히 이동해도 이렇고, 이거 요거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결국에는 잎 속에 영양이 없어서 일어납니다. 건드리 찌거나. 그럼 이게 그 먼저 습기가 있다가 갑자기 고온으로 갔다. 습기가 있다가 그런 현상이다. 요 포도 요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잎이 타지 않습니까? 타는 거는 뜨거워서 타는 게 1차적인 거고, 둘째로는 이 잎이 탔다는 거는 잎 속에 수분이 없다는 건데, 수분이 없는 주 원인은 물을
완전히 안 줬어요? 매일 주다시피 해가 그- 꿀을 썩다시피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입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질소를 먹고 만들어야 되는 영양소가 여기서 탄수화물이에요. 질소를 먹고 뿌리 미생물이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영양소 잎으로 가면 탄수화물이 돼요. 그럼 잎이 두꺼워진다는 거죠. 잎 두께가 얇아서 타는 거죠. 맨 처음에 지베린 하고 나서 예. 매일 한 열흘 동안 물을 줬어요. 예, 주니까 나무가 골방골방 골았어요. 예, 뿌리 가서 예, 골았는데 뭔가 하면 이제 이 고는 상황에서 엿을 주라 그랬는데 엿을 4포씩 3번을 줬어요. 예, 3번을 주고 나서 농약방에 가서 농약방 주인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엿을 주면 다 죽는다고 주지 마라 그랬답니다. 이 제가 제게 아니고 이제 아는 후배 건데 예. 그래 이제 주지 마라 그래서 끊었어요. 요소를 안 줬다.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모르게 미친 체 하고 가가지고 4포를 주던 거 8포를 주는 28일에 8포를 줘보니까 끝에 나무 잎이 보이지 않고 저렇게 예, 살아나면서 가운데 반점처럼 저렇게 말라요. 예, 전에는 전체적으로 노랬는데 예. 거기 붉은 반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알이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안 큰다, 그죠? 예, 이게 돌포도 됐습니다. 예. 이 돌포도 됐다는 게, 돌포도 된 거는, 비롤조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이게, 여기 비료가 부족해서 이 돌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료 준다고 돌포도가 안 됩니다. 그 전 단계에 만들어졌어요, 이 돌포도는. 이거는, 꽃필 때 우리가 그 가리가 가다되면 이렇게 돼요. 돌포도가 돼요. 그래서, 질소량이 있어야만이 부드러워요. 작년에 그 제주도의 키위에, 청태가 많이 끼가 있는 걸 요소를 3,000평에 300포 줬거든요. 3,000평에. 3,000평에 300포 주니까 나무에 청태가 끼기 때문에 싹 없어져요. 왜 청태가 나무가 끼냐면, 낮에 먹었던 인산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저녁에는 안 먹으면 버릴 수가 있는데, 낮에는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 몸에 축축이 되면 인산이 몸을 껍질을 뚫고 나와요. 근데 요소를 먹어 뭐 잎에 탄수화물이 순환이 되면 그 인산을 써요. 사용해요. 근데 인산이 사과에도 삐지 나오고 복숭아에도 삐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다수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는 원인들이 토양에 축분을 많이 줘서 인산을 많이 줘서 일어납니다. 그 인산가리 가다된 땅에다가 용성인비 또 주고 있으면 이거는 망할 짓이다.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분을 주는 분들은 용성인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용성인비, 용가리는 인산이잖아요. 복합비료도 줘도 안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 요거는 지금 올해는 이 포도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다 잘라냅니다. 예, 잘라내도 이 나무가 또 부초만 나와요. 이걸 자른다고 해서 이게 건강에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른다고 해서 덕도 없다. 왜? 자르고 나면 나중에 가을 되면 이 부초만 더 많이 나오니까. 부초만. 그래서 이게라도 달고 있으면 부초가 적게 나오겠죠. 이걸 잘라버리면 부초만 많이,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포도가 안 열었는데 이 시가 2.0인데 잎이 더 얇아진다고. 부초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량에 안 붙어 있으면 더 부초가 많이 나와요. 자르는 게 아니구나. 예. 예, 그래서 자르는 것도 좋지 않다. 대표님, 이게 저 1차 지배된 후에 예. 포도 알이 나달이 이 많이 흐르는데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건 냉해를 받아서 그렇다 하는데 그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가리 가다 더워서 떨어져요. 내가 뭉태하겠다. 포도 알을 못 키우겠다 고 떨어지거든. 잎이 두꺼운 사람들은 안 떨어져요. 아니, 저 농장 말고 딴 타지역 농장에도 맞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그렇다. 예. 그게 우리나라의 포도 기술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해운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 거죠. 그 해운이 차이 난다는 거. 갑자기 이게 이제 감이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이 떨어지는 거 원래 같다. 그래서 가리가 가다돼 있다가 비가 오면 울컥울컥 자랄 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감이 꼭지 떨리는 것도 역시 여름에 요소를 안 줘서 꼭지가 떨린다. 더워서 이게 돌포도 된 거 있죠. 아까 돌포도 되면 가을에 많이 좀 터지는 거, 블랙 사파이어. 그런 원리와 같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알을 힘줄이 아직 완전히 연결 안 됐을 때는 떨아뿌요. 그럼 떨아뿌면 영향을 안 주고 남은 거만 키우면 된다 이러겠죠. 근데 단감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팍 다 쏟아버리는 것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뭐냐면 봄에 연면 시비를 감고 피고 그 무렵에 인상가리를 가닥에 살포한 것들은 잘못하면 뒤에 한 번에 감 다 떨어져 버려요. 인상가리가 늘어났잖아요. 냉해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죠. 지금에는 냉해를 입은 거는 쪼개질 뿐이에요. 구드가 쪼개지죠. 돌포도가 되죠. 지금 떨어지는 쏟아지는 거는 그 포도에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이나 너무 살포 많이 해가지고 나무 잎이 땅땅하거나 다른 원인이다. 잎이 얇아서 고온에서 떨어진다. 그 나무에 아마 인산칼슘이나 다른 성분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다. 자, 포도는 포도 질문할 분 있으면 이제 질문 포도를 마치고 저 자두를 요 앞에 7, 8월에 연면 시비 저 봄에처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맹물 시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요소를 많이 줬을 때 한했어. 요소 많이 줬을 때요? 잎이 엠보싱이 나올 때 한했어. 잎이 얇은데 맹물을 뿌리고 하면 더 진행 속도가 잘못돼요. 잎이 두꺼울 때 그때는 물을 많이 뿌리고 영양 이동 시기가 빨리 포도를 키우고 빨리 수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도밭에 지금 맹물 시비하면 안 돼요. 잎 두께 얇았어. 이것보다 요소를 더 많이 줬을 때 잎이 두꺼워 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 맹물 뿌리고 가리를 쓰면 되겠죠. 지금 거꾸로 요소를 주라 하는데 맹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동작이 잘못되겠죠. 잎 두께가 얇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예. 포도 잎사고 예. 밑에 요 나는 거. 예. 이거 포도에 많이 달린 데는 걸 붙이는 게 있고 있어서. 예. 이걸 띠도 괜찮다는데 어떻게 돼요? 띠만. 안 뛰는 게 제일 좋고 그것마저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뛰면 한 장이 줄어요. 뭐 뛰는 건 나쁘진 않는데 뛰면 실력이 돼야 돼. 그 한 장마저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한 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 어떻게 위에가 일을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 부초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뜯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지대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지대로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지면 그만큼 포도나무한테 먹이를 작게 줘서 포도나무를 괴롭혔기 때문에 포도 생산 적게 하겠죠. 요소를 줘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 안 떨어지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 지금 하나만 더. 저 토양 검증 해갖고 온 건데요. 지금 2,200평인데 한 요소 지금 한 60호 줬거든요. 2200평 요소 60% 뭐 포도나무 몇 년생입니까? 5년생. 5년생이야? 많이 달았어요? 예. 많이 달았으면 60%가 아니고 2000평이면 100% 이상 줬어야 돼. 지금요? 예. 그 이게 점질 땅이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 사양토. 물이 솟는 땅이네. 섭해가 심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예. 사질 땅입니까? 점질 땅입니까? 아니 배수 잘 돼요. 배수. 배수 잘 돼요? 점질 땅입니까? 사질 땅입니까? 사질 땅이요. 사질 땅이면 비료 작아요. 그럼 지금 사질 땅이면 비료를 좀 먹었다면 한 140% 정도 들어갔어요. 140% 정도. 예. 그 비료가 작아요. 저 주인 아내 교육은 나왔는데 선생인데 예. 지금 현재 촬영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8%를 넣어놨는데 28일날 그런데 지금 600회에 8%를 넣어놨습니다. 이 포도가 돌포도가 다는 아닐 거예요. 예, 일부가 그렇고 일부가 예,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돌포도가 됐더라 따면 안 돼 이거는. 따지 마라.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열어보면 이 황금이 노랗게 다 그래요. 예, 그건 관계없어. 이거는 그 가리가 많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어. 이래 보고 있는 게 밑에가 지금 이게 경화가 된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등숙을 시키고 있다 소리인데 등숙을 시켜더라도 잎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비분이 없. 연면 시비에 이거는 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예, 골드 칼라나 그린에 1.5리터 요소가 한 1.5kg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 설탕도 가시면 설탕. 물 500에 예. 1.5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에 1.5리터에 설탕은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면 설탕 쓰지 말고 그러면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안 쓰고 지금 못 쓰니까 안 쓰고 그다음에 요소를 1.5kg 해라. 일주일에 한번 연면심 해줘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뿌리에 질소분 늘리고 질조는 그러면 뿌리. 며칠에 한 번씩은 이 시간 맞추기 위해서 수분량이 너무 많으면 못 주지만은 수분이 맞으면 일주일에 한 10kg까지 줘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10kg. 예, 4, 5일에 10kg 줘도 괜찮아요. 많이 먹을 10kg 까지. 많이 먹을 때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포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거는 요소 줄여 소리입니다. 예.